공원호 작가의 단편소설 변강쇠 콤플렉스 세 번째입니다. 다음날 저녁, 경수는 어제 저녁에 박 선생과 같이 갔던 술집을 다시 찾았다. 어두컴컴한 지하 룸살롱, 습기와 곰팡내와 술냄새가 뒤섞여 마돈나의 동굴을 연상케 하는 술집이었다. 입구에 늘어놓은 화분에서는 열대성 화력수들이 천정을 찌를 듯이 자라고 그 너머로 가슴을 반쯤 드러낸 마돈나들이 뜨거운 눈길을 보내오고 있었다. 초저녁이라 아직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어머, 또 오셨네요. 진양이 달려나와 경수 목에 매달린다. 못 잊어서 또 왔네. 미련 때문에. 홀 안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껌을 씹고 있던 마돈나 하나가 들으라는 듯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른다. 진양을 못 잊어 또 왔다는 말일 것이다. 미상불 진양도 그렇게 알고 제서방 반기듯 경수를 반기는 것이리라. 그러나 경수는 진양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민양은 어디 갔어? 경수는 진양을 따라 칸막이 룸 안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도 오늘 또 오실 거예요? 아둔한 진양은 어제 그 술집 그 아가씨 그 손님으로 재탕을 하자는 것인 줄 알고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여관에 따라가는 것까지 재탕할 생각을 하고 어디가 벌써부터 근질근질한 진양인지도 몰랐다. 길은 같은 길을 매일 가더라도 꽃은 다른 꽃을 매일 보고 싶은 게 사람 아닌가? 어머, 그래서 이 진양은 이제 싫다는 말이세요? 진양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더니 다시 말했다. 그래서 민양부터 찾았군요. 좋아요. 파트너를 바꾸죠 뭐. 민양은 오빠 파트너, 진양은 박 선생님 파트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마누라가 오늘은 사모님이라. 진양은 좋아 죽겠다고 커다란 엉덩이를 있는 대로 흔들어댔다. 진양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 노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박 선생님이 응해주실까? 응해주실 것 같지가 않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사제지간 아닌가. 미안하지만 오늘은 박 선생님은 오시지 않아. 뭐예요? 그럼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란 말이에요? 진양은 금세 입을 빼물고 눈을 흘기기 시작했다. 낙동강 오리알은 누가 집어갈지도 모르는 알 아닌가? 누가 알겠나? 오늘 밤 나보다 몇 갑절 좋은 남자가 와서 집어갈는지. 알았어요. 쌩 바람소리를 내며 진양이 경수 곁을 떠나버린다. 경수는 웨이터를 불렀다. 민양은 오늘 출근하지 않나? 왜요? 출근할 겁니다. 좀 늦는 것뿐이죠. 출근하는 대로 들여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수는 기다리기로 하고 술부터 시켰다. 술을 날라온 웨이터가 다시 말했다. 다른 아가씨는 안 되겠습니까? 민양보다 잘 빠진 아가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민양을 기다리겠어. 민양이 출근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야, 다른 아가씨는 필요 없어. 경수는 혼자 술을 부어 마시며 단호하게 말했다. 민양한테 단단히 반하셨군요. 웨이터가 싱긋 웃으며 물러갔다. 소풍을 다녀온 것이 경수로서는 인생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세상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 하늘은 어제의 하늘이 아니었고 땅도 어제의 땅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과는 다르게 그 어떤 의미를 지니고 다가왔다. 경수 자신의 생활에도 당연히 변화가 찾아왔다. 전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름난 개구쟁이던 경수는 하루 사이에 어른스러워지고 신중해졌으며 생각이 깊은 아이로 되어갔다. 경수는 시간만 있으면 이화숙 선생 생각을 했다. 도화지에는 이화숙 선생의 얼굴을 그렸고 공책에는 이화숙 선생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단 한 장도 보내지는 못했다. 다만 수도 없이 그리고 수도 없이 쓸 뿐이었다. 길을 갈 때나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나 교실에 앉아있을 때나 언제나 경수의 눈은 이화숙 선생만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화숙 선생을 찾아내면
달려가서 절을 하고 따라 걷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했으며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이화숙 선생을 뒤쫓곤 하였다. 경수의 이러한 변화, 이러한 태도를 같은 반 친구들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더러는 싸구님 싸구님 하고 경수를 놀리는 아이들까지 생겨났다. 경수는 이화숙 선생을 좋아하면서부터 수업 시간 중에서 음악 시간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 그 시간만큼은 1시간 내내 이화숙 선생을 바라볼 수 있고 이화숙 선생의 고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매일 음악 시간이 들어있었으면 좋으련만 일주일에 겨우 2시간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였다. 어느 날 음악 시간이었다. 시작 종소리와 함께 교실에 들어온 이화숙 선생의 얼굴이 갑자기 새빨간 홍당무로 바뀌더니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다. 영문을 모르는 경수는 어리둥절하여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반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뒤로 돌리고 낄낄 배꼽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제서야 경수도 이상하다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교실 뒷벽 한복판에 이화숙 선생과 백영수가 입을 맞추고 있는 그림이 커다랗게 걸려있지 않은가? 경수가 그린 이화숙 선생의 얼굴 그림을 누군가가 경수 책상 속에서 훔쳐내어 거기다가 경수 얼굴을 그려넣고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변조를 시켜놓은 것이었다. 누구냐? 누가 이런 장난을 했어?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실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장난이 경수 자신의 주도하에서 벌어졌던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의 화는 낼 수가 없었다. 화를 가라앉히고 경수는 달려가서 벽에 걸린 그림을 뜯어내었다.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서 그림을 막 뜯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문소리가 드르륵 하고 나더니 이어서 박태주 선생의 목소리가 귓전을 쳤다. 너희들 무슨 장난을 쳤니? 아차 싶었다. 경수는 재빨리 그림을 구겨 주머니 속에 쑤셔넣고 시침을 뚝 떼었다. 그러나 박태주 선생은 이미 냄새를 맡고 난 다음이었다. 백영수, 이리 나와. 내가 또 장난을 친 거지? 아닙니다. 제가 장난을 친 것이 아닌지 긴지는 내가 보면 알아. 이리 나와. 마지못해 경수가 박태주 선생 앞으로 나갔다. 이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태주 선생은 꽥 소리를 지르더니 경수를 붙잡아 획 돌려세우고는 손수 경수 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 뭉쳐진 종이 뭉치를 꺼내었다. 그리고 펼쳐보았다. 그림을 보는 순간 박태주 선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박태주 선생은 손에서 종이를 놓는 것과 동시에 경수의 얼굴을 향해 두 손을 사정없이 날렸다. 넌 퇴학감이야.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어. 실컷 때리고 난 박태주 선생은 놓았던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는 횡하니 교실을 나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등교 시간이었다. 경수는 이화숙 선생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등교길에 나섰다. 얼마 가지 않아 이화숙 선생의 뒤를 밟을 수 있었다. 전 같으면 앞으로 나가 인사를 하고 이화숙 선생을 따라 걸었겠지만 오늘은 그냥 말없이 뒤만 밟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화숙 선생이 알아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화숙 선생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경수는 모든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실 박태주 선생의 말대로 퇴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학이나 근심 따위의 어떤 조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이화숙 선생의 웃는 모습으로 보아 그런 조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조치는 없도록 이화숙 선생이 박태주 선생을 달랬을 것 같았다. 경수는 나 밉지? 가까이 다가가는 경수를 향해 이화숙 선생이 웃으며 하는 말이었다. 나 때문에 2번씩이나 혼이 났으니까 말이야. 걱정이 있었으니만큼 이화숙 선생에 대한 미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교실에서 뛰쳐나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 정도 아이들의 장난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이화숙 선생을 원망도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수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입만 달싹거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화숙 선생은 대답이 꼭 듣고 싶다는 듯 재차 물었다. 그렇지? 나 밉지? 아니요. 경수는 설레설레 머리를 젓고 말았다. 이화숙 선생을 밉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예쁜 선생님을 어떻게 밉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선생님을 밉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일지도 몰라.
경수는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 오히려 입이 달싹거릴 정도였다. 내가 아직은 서툴러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이번엔 이화숙 선생이 귀밑을 약간 붉히며 수줍은 듯 말했다. 그럼요. 이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선생님을 도와드려야죠. 경수는 금방 어른이라도 된 듯, 아니 이화숙 선생의 오라버니라도 된 듯 껄껄 호탕하게 웃음까지 웃어제켰다. 싱그러운 매미 소리가 교정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7월의 어느 날이었다. 경수가 교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근소근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너희들 또 무슨 모의 작당을 꾸미고 있는 거냐? 학기말 시험도 끝나고 난 다음이었으므로 아이들은 마음이 한가로워졌다. 이럴 때쯤이면 그 또래의 장난꾸러기들은 뭔가 한 건을 하고 싶어 몸살을 앓게 마련이다. 장난꾸러기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수는 아이들이 귓속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는 얼른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했다. 모의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라 배경수를 어떻게 위로할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나를 위로한다고? 너희 놈들이? 아니, 이 배경수가 애숙이 너희 놈한테 위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던가? 경수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에 취해 있었다. 지난번 그림 사건으로 해서 이화숙 선생과는 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거의 매일 등굣길에서 만나서 같이 걸으며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날의 평안을 확인하고 마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면 이화숙 선생에게서 말할 수 없는 무엇이 경수에게로 전해오는 것 같았고 경수의 모든 것이 이화숙 선생에게로 전해져 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대로 커다란 위안이었고 행복이었다. 그렇게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경수인이 코웃음을 칠 수밖에. 큰소리 치지 말고 이리 좀 와봐. 부반장 종배가 경수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화숙 선생님과 박태주 선생님이 불이 붙었대. 불이 붙다니? 불 붙는 게 뭔지도 모르냐? 종배는 답답하다고 경수의 가슴을 쾅쾅 쥐어박았다. 경수는 종배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교정에 가득한 매미소리처럼 전교생에게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두셋만 모여도 박태주 이화숙 선생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이야기의 형태와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이었다. 그 중에는 진짜 이야기도 있었고 가짜 이야기도 있었고 부풀린 이야기도 있었다. 이화숙 선생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느니만큼 소문은 더 급속히 퍼져나갔고 또 그만큼 이야기는 구구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경수는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속이 타는 경수는 이화숙 선생 자취방을 찾아 나섰다. 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최북단,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아 농촌이나 다름없는 마을이었다. 논밭은 초록의 물결로 뒤덮여 있고 반딧불은 물이 지어 날았으며 개구리들은 어디서 그렇게 떼를 지어 사는지 와글와글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철거민들이 모여 산다는 천막촌을 뒤로하고 밭둑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까 슬라브로 단장한 2층 집이 여러 채 모여 사는 신흥주택가가 나왔다. 이화숙 선생은 그 주택가에서 방 한 칸을 얻어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경수가 이화숙 선생 자취방 앞에 이르렀을 때는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둥실 떠 있었다. 방 안에선 은은한 불빛과 함께 소근소근 이야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는 이야기 소리만으로는 이화숙 선생을 상대하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경수는 숨을 죽이고 방문 앞을 살펴보았다. 이화숙 선생의 신발과 함께 나란히 놓인 신발은 남자의 신발이 분명했다. 그러나 신발만 가지고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밝혀지지가 않았다. 경수는 뒷곁으로 돌아가 보았다. 창문이 있었다. 유리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나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서 방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경수는 커튼 한쪽 끝을 소리나지 않게 살짝 잡아당겨 보았다. 비로소 방 안이 환히 들여다보였다.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경수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발가벗은 알몸의 두 남녀가 뒤엉켜 돌아가고 있는 광경이 경수의 두 눈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이화숙 선생과 박태주 선생이 분명했다. 경수는 커튼을 닫고 돌아서고 싶었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배신감 같기도 하고 패배감 같기도 하고 혐오감 같기도 한 야릇한 감정이 경수의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기를 얼마나 했을까.
이윽고 일을 끝낸 박태주 선생은 돌아가고 이화숙 선생 혼자 남아 잠을 청하고 있었다. 지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에 얇은 모시이불 하나만을 덮고 잠든 이화숙 선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경수는 창문을 뛰어넘고 싶었다. 창문을 뛰어넘기만 하면 그 즉시 박태주 선생과 동등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박태주 선생과 꼭 같은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경수는 눈을 꼭 감고 거기서 물러서고 말았다. 양주 한 병을 혼자서 다 비우고 나니까 민양이 들어왔다.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어? 경수는 빈 컵을 들어 던지는 신용을 해보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양이 손을 싹싹 비벼 보인다. 그리고 보니 이화숙 선생을 많이 닮은 것도 같은 민양이었다. 동그란 얼굴에 꼭 담은 입술, 하얀 피부에 긴 속눈썹, 코끝만 조금 더 높았다면 이화숙 선생을 빼다 박았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 어젯밤은 좋은 밤이었어? 네, 덕분에요. 그 좋은 밤을 오늘은 나한테 바칠 수 있겠지? 어머, 안 돼요, 오늘은. 왜? 오늘도 또 박 선생님과 약속한 건 아니겠지? 제가 좀 피곤해서 어젯밤을 꼬박 세웠거든요. 사실은 오늘 출근도 안 하려고 했는데 배 선생님이 찾으신다고 전화가 와서 마지못해 나왔어요. 박 선생님 기운이 그렇게도 좋으시던가? 민양은 대답 대신 얼굴을 살짝 붉혔다. 저 말고도 이쁜 아가씨가 많아요. 많지. 미스 코리아도 있고 미스 월드도 있고. 경수는 빈잔을 내려다보며 빈정거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오늘은 도저히. 민양은 자기 몸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입속말처럼 중얼거렸다. 경수는 핏기 가신 얼굴로 앉았다가 말없이 일어섰다. 왜요? 가시게요? 민양이 따라 일어섰다. 술이라도 좀 더 들고 가시지 그러세요. 술 마시러 온 게 아니야. 죄송해요.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 내일이나 모레? 아니,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는 거죠?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술집을 나서는 경수의 마음에 참담함이 빗물처럼 고여들고 있었다.